자, 5부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하고 문재인이 지금 인도에서 만났다. 5분간 똑대도 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친기업으로 선회했고, 기업은 인력과 투자를,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난 것처럼, 해피엔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삼성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나머지 기업들에 다 해당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친기업으로 선회했냐라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왜 친기업을 하지 않을 거면서 친기업인 양 하는 거예요. 친기업이라고 할 것도 없이요, 정상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친기업을 해도 문제지요.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잘하는 거는 잘했다 하고, 못하는 거는 못했다고 하고, 제재할 거는 제재하고, 지원할 거는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뭔 세상스럽게 친기업입니까? 자, 더 웃기고 자빠진 것은 청와대가 기업 소통을 담당할 핵심 비서관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이재용이 만난 뒤에 준비해놨겠죠. 이재용을 만나고 난 뒤부터 카드를 막 던져라.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잠이 안 온다, 무슨 초조해서 방향을 돌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 핵심과 핵심 전담 담당 비서관을 이렇게 임명한다는 거예요. 비서관 하나 두어서 규제가 없어지고 혁신이 될 것 같으면 비서관을 100명이라도 두지요.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비서관실에 분산되어 있는 핵심 업무를 한자리로 모아서 핵심 비서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핵심 비서관은 청와대 정책수석실 산하에 설치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리가 되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을 필요한 혁신과 규제 완화 업무를 총괄할 거다. 자,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혁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에 지금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켜서 이 산업에 투자했던 기업이 지금 매우 어렵게 되어가는 걸 보더라도, 자율주행이 한국의 경제 혁신을 가져온다? 드론? 중국 드론 진짜 쌉니다. 저 중국 드론과 견주어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드론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없이 4차 산업혁명이다, 무슨 드론이다,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 수준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혁신 비서관을 필요한 목적 중에 드론 이야기하고 자율주행차 이야기하고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실패한 사업, 차량 공유 사업이니 우버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과 부딪히는 환경이 다 있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문화에서 실패를 해요. 또 외국이 한국에 들어와서 안 되는 거 있어요. 미국의 월마트니 뭐 프랑스의 유명한 유통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하겠어요? 그게 다 이런 고유성들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마치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나 신설해서 기업하고 소통만 하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담당 비서관도 만든다 이러는데, 이런 비서관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스스로가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주 52시간이 저녁은 있지만 식당은 손님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는데, 자, 2, 3차로 밥 먹고 가던 이런 문화가 없어져 버리면서 소주방, 노래방 이런 업종들이 지금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제 한국에 밤새도록 하던 심야 상권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일찍 문 닫는 식당이나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 저소득층이 이렇게 채용이 기회가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감소하고 음주보다 식사로 때우고 조직 문화가 노는 쪽에서 안 노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편의점 같은 24시간을 하는 업체가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 취업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생산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 취업이 1년 전보다 12만 명이 줄었는데 실업자는 계속 6개월 연속해서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 인구적 요인으로 고용이 준다면 실업도 줄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용이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가 나쁜 원인을 자기들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고용이 늘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제조업 부진에 최저임금이 겹쳐서 취업자 증가가 10년 만에 최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이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상의가 산하 2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이 6%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재용이 혼자 문재인 앞에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삼성이 뭐 외국에 다 하는데 국내에 늘려봤자 늘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벌 회장 어깨 두드려줘서 어이 반장 다시 임명할게. 반장 이 완장을 뺏었다가 차라. 그래 너 고용 투자 많이 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는 거죠. 반장이 한다고 밑에 반원들이 말 듣습니까? 할만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것뿐만 아니라 희한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오나가 기업 횡령이나 배임 등을 할 때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기업 하겠다면요, 국민연금은요, 이런 부분을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나가 배임 횡령을 하는 기업에 국민연금을 투자 안 하면 되고요.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서 국내 대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특정 오나들을 도우는 행위를 안 하고 진짜 소득이 많이 남으면 외국 회사에 투자하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소득이 많이 남는 회사에만, 수익이 많이 남는 회사에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금융상품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라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나설 일이 아니라 오너가 배임 횡령 탈세를 하고 부당한 인수 합병을 하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그 오너를 처벌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겨야 되고 할 일이지, 국민연금이 나서서 그런 것까지 오지랖 넓게 하라고 국민연금에 돈 모아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거나 오너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연금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중증관리 대상에 오른다. 중증관리를 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오나가 비리가 있었던 회사에는 일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소송까지 하고 주주를 대표해서 국민연금이 기업들 감시하는 반장을 수행하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투자의 목적은 가장 안전하게 수익률을 높게 7, 8%를 확보하는 것, 거기에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오나 명단을 공개하고 분식 회계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그리고 문제 기업의 주주권을 강화하고 위탁 운영사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수익률에만 집중해야 되고요. 이런 일은 법에 맡겨야 될 일이지요. 오히려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쪽에서 임명한 정부 관련 신정부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최저임금을 찬성 결의를 해버렸어요. 9명이요. 그러니까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심판을 해야 될 건데 노동자 편을 다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불복 투쟁을 하겠다. 정부가 우리를 범법자로 모른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차등하자. 이건 맞는 이야기죠. 수익성이 높은 업종이 있고 낮은 업종이 있는데 최저임금의 업종의 수준에 따라서 정해야지, 임금을 어떻게 업종의 효율성을 떠나가지고 생산성을 떠나서 마음대로 일률적으로 정해버립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호소를 안 듣겠다는 거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가 야간 영업을 중단하고 심야에는 비싸게 팔겠다, 이런 식으로 당장 저항을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 못 지키겠으니
아예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정권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금 국민연금이나 최저임금 주 52시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친기업이 아닌데 이재용만 만나면 친기업으로 선회하는 거고 청와대의 규제 핵심 비서관만 임명하면 친기업이 된다라고 이 정권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 유례없는 고용 빙하기가 닥치고 더 나아가서 IMF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그야말로 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액수가 얼마든 최소한의 수입을 벌어들일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면서 다 죽으라고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일을 벌리고 있는 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한 해에 이 태양광 대부분이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정부의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라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적자가 심화돼 가겠지요. 한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지급 보조금이 2조 615억. 뭐에 보조금이 필요하냐? 원자력이나 일반 화력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태양열 전기 비용이 높으니까 보조금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그러지 않는 쪽으로 갔는데 이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군데의 태양열을 이렇게 전기를 모으는 그런 송배전, 변전의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016년에 비해서 2656억이나 작년에 늘어났고요. 태양광 발전은 1156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이 정권이 중간쯤에 집권을 해서 조금 잠깐 반짝한 거고 이제 이 준비가 돼서 태양광 발전이 올해 내년에 이제 피크를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이런 보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렇게 내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우죽순으로 태양열 발전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은 이거는 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가정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에 지급한 보조금이 607억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월 말까지 1261억 3,500만 원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한 것보다 올해 6월까지가 2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작년 한 해보다 이 추세라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4배가 늘어날 거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탈원전 한다면서 태양광을 장려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조금을 국민이 감당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양광이 블루투스처럼 저거 집 옥상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저절로 연결되느냐? 아니지요. 전력망을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옥상에 설치를 하면 이 패널이 한마디로 이 각종 전선을 통해서 한국전력의 이 변전소, 변압기에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가정이나 이 사용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놓은 데 중에서 연결이 완료된 거는 21%밖에 안 되고 79%는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다고 심지어 염전의 땅값까지도 들썩거린다는 겁니다. 왜? 염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신안에 있는 각종 섬에 염전에 이런 태양광 시설 틀어 이렇게
거론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논밭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빛을 가리니까 지장이 있지만 염전에는 그런 걸 해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이나 시설에서 송배전 신청이 폭주를 하지만은 한전의 변압기나 변전소나 이런 전력망 연결 기능은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돈을 막 땡겨가지고 태양광에 손댔다가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니까 전기를 못 팔잖아요. 그럼 보조금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어나는 거고, 아마 이거 빨리 연결해 달라고 백 쓰고 뒷돈 대고 야단 났을 거예요. 이것도 백인스가 권력 끼고 하는 사람은 금방 연결해 버릴 거고, 한전에 전화하거나 만나서 부탁하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연결이 안 돼서 죽어나는 거죠. 이 정권 집권 이후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국에서 태양광 개통 접속을 신청한 건수가 35,293건이고 공사비는 1,180억 6,400만 원인데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접속이 완료된 것은 7,411건이고 나머지 27,000건 가운데 이 접속 공사에 착수한 것은 15%고 85%는 공사도 하지 못했고, 이 정권이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는 전남북에서는 접속률이 제일 낮아서 전남은 5.4, 전북은 8.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전 설비 접속에 필요한 해선이나 주 변압기 신설은 1년, 변전소 신설은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 이 사기꾼들한테 또 권력에 끈이 있다는 놈들한테 걸려가 있는 돈 없는 돈,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태양열에 돈거리 대놓고 이 접속이 안 되어서 발만 동동 굴리는 일이 폭주하고 있고, 또 신안군에는 이제 염전에다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서 이 염전 땅값이 평균 3만 원이다가 최근에 한 6, 7만 원 2배 이런 늘었대요.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쇼로 유력 후보지를 염전을 꼽으면서 땅값이 올랐다는데 실제 염전 중에 이렇게 신안군에서 시설공사가 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전의 송배전망에 염전에다 하게 되면 대부분 섬인데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소금값이 내리가니 아예 태양광 업자로 염전 업자가 변신을 하거나 이 태양광 업자한테 염전을 팔아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신안군에 이 태양광 사업 허가 조건을 완화한 작년 11월부터 사업 허가 신청이 1,600건인데 1,300건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 상당한 수가 이 염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전에 언제 전력망이 연결될지는 요원하다는 겁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요, 태양광 사업한다고 주변에 누가 설치거나 유혹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요. 하지 마세요. 망하는 지름길이고 이거 1, 2년 반짝하다가 이 사업 포기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돈 다 날립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제가 비트코인 하지 마라 했을 때 발 뺀 사람은 돈 굳었지요. 태양광도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